안녕하세요.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.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부록 제30회가 되겠습니다. 자, 전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5가지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함께 나눴습니다. 우리 G7 심리치료 방법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을 잘 알고 나면은 쉽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. 우리 G7 심리치료는 3가지 형태, 하나는 영성치료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성품치료예요. 그래서 성품 5-14 5가지 성품을 가지고 치유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바로 이제 사회적 심리치료의 도움, 그리고 병원, 정신과, 그 다음에 약물치료,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이제 성경적 치료 방법을 가지고 사용을 하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거나 또 이런 분들에게는 또 일반 사회에서 활용하던 그런 치료 방법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결국은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거나 아니면은 신앙의 잘못된 어떤 것들이라면 이거 사용하면 안 되죠. 그러나 대체적으로 행동하는 원칙 속에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잘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. 또 정신과 진료, 우리는 이제 심리의 그 내용에 대해서, 심리 아픔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크게 5단계로 이렇게 과정을 정리를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뭔가 이렇게 감정 상태가 좋지 않은, 그래서 우울하거나, 근데 이게 감이라고 그러죠. 감. 그래서 아침에는 좀 우울했는데 밖에 나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다 괜찮아졌어.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있는 감이에요. 감. 그런데 요 지수를, 요 상태를 잘 관리하지 않고 그냥 우울한 감정이나 이것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요게 이제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. 한 주, 2주 계속 그런 애이고 그 기분 전환이 안 되고 계속 그러면서 한 달도 가고 이렇게 되는 상태.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. 혼자서 하기에는 충분히 훈련된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를 또 그냥 통과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더 안 좋아지겠죠. 그래가지고 이제 3번째 단계는 현실의 삶을 더 이상 못하는 단계에 오는 거예요.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잠이 오지 않고 또 막 이렇게 육신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. 장애 문제라든지 또 어떤 그 심장의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을 느끼게 돼요. 그래가지고 활동을 잘 하기 어렵고 이제 이런 상태. 이때부터는 이제 병원 진료도 필요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 상태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상담과 함께 정신과 진료도 받고 필요하면은 약물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해 가는 과정이 이제 이때부터 필요한 거예요. 그 다음 단계로 내버려 두고 가면은 이제 이 생각이 더 강화되겠죠. 계속 생각 속에서 또 생각을 만들어요.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계속 이제 생각 속에서 또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4번째 단계로 가면은 강박이 심해져요. 이제 그 생각이 계속 몰두하고 이때는 상담도 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상담 이야기를 해줘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자기가 이 아픈 생각과 이런 강박에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약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좀 더 시간도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게 이제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는
이제 5번째 단계는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질환이에요. 그야말로 심리적 문제를 벗어나서 정신적인 질환입니다. 그래서 뭐 조현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. 그래서 약물, 그 다음에 필요하면 입원,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가지를 항상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그랬죠. 병원 입원, 환경의 변화요, 그 다음에 상담. 요 3가지가 항상 같이 가줘야 조금씩 더 나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 일반 심리치료 방법 활용, 그 다음에 의학적인 약물 치료, 환경의 변화. 이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.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서 현실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죠. 생활 패턴의 교체. 그래서 생활 패턴이 약간씩 변화를 주는 것은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제 똑같은 환경, 어떤 사람은 계속 상담하고 해서 잘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환경에 바뀌지 않고 그 환경 속에 다시 들어가 있고 또 같은 스트레스를 또 받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원위치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생활 패턴이나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. 필요하면 언어의 변화라든지 뭐 또 듣고 있는 노래의 변화라든지 또 이제 내가 읽고 있는 책의 변화라든지 음식물의 변화라든지 운동 패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변화의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. 이게 변화가 되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새로운 정보는 그 사람의 감정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결국 마음의 병은 이제 감정의 병이에요. 감정의 아픔이에요. 이 감정은 정보에서 만들어집니다. 어떤 정보를 듣느냐, 내 속에서 어떤 정보가 계속 떠오르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치유하는데 G7은 활용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치유의 과정에 대해서 좀 정리했는데요. 과정은 사람에 따라 병리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면담, 현실 상황 파악, 도표가 쭉 있네요. 억압의 원인 분석, 개인 상담 및 가족 상담, 자기 이해하기, 하나님의 성품, 원인 이해하기, 대안 찾아가기, 고백 기도 화해, 운동 좋아하는 것 하기, 또 영성생활, 환경 변화, 필요한 어떤 미션, 또 암송, 묵상, 그 다음에 반복 훈련. 네, 이렇게.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 패턴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. 다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참 우리 G7 이 상담 치료는 참 정말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 치료 이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품에 대한 걸 정확하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것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마음의 병이 아플 때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. 잘 활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 부록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 뒤에는 제가 상담했던 임상의 내용들을 좀 적어놨는데요.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이 프로그램을, 이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면 되고요. 그렇지 않으시면은 이거는 이제 임상에 대한 건 다 다르니까 임상은 제가 소개하지 않고 여기서 부록에 대한 정리는 마치겠습니다. 그래서 부록에서는 사회심리학에 대한 소개, 기독교 상담학 심리학, 그 다음에 우리 G7 심리학 차이점이 뭔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심리치유 제2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